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추구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차별 없이 봉사와 배려, 친절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적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비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안전점검, 시설의 보안 및 개수,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해임 명령에 따라서 해임이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 분야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재직 후 퇴직한 자는 시설장이 될 수 없으며 시설장은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각 시설의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복지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는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의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의 관리 및 공개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사회복지법인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결격 사유, 법인의 자산 규모의 하한선 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요건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업의 시행에도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상담 업무 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서류는 설립 취지서 한부, 정관 한부, 재산 출현 증서 한부, 재산의 소유 증명 서류 한부, 재산의 수익 조서 한부, 재산의 평가 조서 한부, 임원의 취임 승낙서 및 이력서 각 한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한부,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한부,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한부,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한부입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도 많지만은 절차나 방법, 조건 등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어서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법인 설립에 경험이 있고 시간이 넉넉하다면 법인 설립의 준비와 신청 접수를 직접 하여도 됩니다. 법인의 임원 구성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7명 이상이며 감사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원의 구성 요건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위반 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며 주거 지원, 의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등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산이 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됩니다. 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본 사업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수익 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 장부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자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 이상으로 수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와 시설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복지 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법인이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나 지자체가 인정할 시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임대에서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모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 및 권리는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기본자산에 관하여서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한 자,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을 한 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지, 업무 정지,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거나 거주자 권익 보호 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명령,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명령에 의한 소관 업무와 회계감사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검사, 질문, 회계감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종사자 고용 광고를 허위 가대 광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적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사칭한 경우, 법인의 임원을 임명할 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재산 변동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을 사칭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가 보험 및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후원금의 관리를 불명확하게 하거나 후원 금품 대장을 서류를 시설 내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휴업, 재개,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동시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양벌 규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의 부족과 투명성,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의 운영으로 자원의 낭비와 사업의 비효율성, 법적 규제나 절차가 복잡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어려움,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제도적 지원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기부 문화의 미흡과 사회적 인식 부족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복지법인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법인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복지법인은 그 역할과 중요성으로 인해서 정부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투명한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다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